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대응,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니까 뉴스타 유창희 대표 또 모셔봤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추격 저점에서 전략 잡아봐야 되니까 네. 어떻게 정리해 오셨는지. 뭐 시장이 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좀 이슈가 되는 게 공매도인 것 같아요. 네. 공매도 규제를 하냐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가 어쨌든 약간 바닥 가능성도 좀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반등 랠리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또 공매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익률이 좋을 수 있어요. 지난 7, 8월 달에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5,740억이라고 합니다. 10월 달이. 네. 그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보통 3,600억 정도 선이었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한 60% 이상 증가를 했었고 상반기도 4,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좀 지수가 좀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간다라면 이런 것들이 또 반대급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증권펀드가 집행이 된다라면 공매도 규제 저는 같이 갈 거라 보고 있어요. 시간차가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슬슬 공매도 관련된 종목 공매도 좀 과다한 종목군들, 공매도 누적 잔고가 좀 많은 기업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바이오가 겹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을 오늘 좀 선정을 해봤는데 네네네. 뭐 회사 실적이라든지 매출 뭐 이런 것은 전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최근에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특히 셀트리온 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공매도 아니었죠. 그렇죠. 아닙니까? 이미지를 네,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정해놔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누적 잔고도 상당히 셀트리온이 많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대차 잔고라고 표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쌍바닥 한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이 막 저점을 어쨌든 어저께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 일부 종목군들은 아직 버티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19만 원 유지하면서 혹은 2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가 수준에서 공략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분명히 당국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표현은 해요. 근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지금 뭐 초인플레이션에 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 사실 자본 투자를 그렇게 터부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확실히 효과를 좀 내려면은 좀 강하게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계속 그냥 보고만 있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반감된다라는 거.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하여튼 공매도 규제와 공매도만 조금 일시적으로 기한을 두든 뭐 어떤 방법이 나오든 제한을 두면은 뭐 한 2,500포인트까지는 그냥 그래도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지난 우리가 팬데믹 때도 한번 나왔었고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팬데믹 이상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환율이 보면은 팬데믹 이상으로 환율이 그런 것도 있고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올라온 거지만 지금은 거의 1년 반 가까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일시적이든 뭐든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공매도 이슈 잘 얘기해 주셨고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공감, 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부분.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쪽 얘기를 해주셨고, 정혜민 소장은 오늘 전략 뭘로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역시 단기 반등에 맞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하고 바이오를 봤는데, 네. 카카오.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의 빌런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게임주는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흡수해서 다른 게임주들의 에너지까지 흡수를 해서 지금 이제 동시 효과에 좀 발현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신라젠이 전 뭐 이럴 줄은 대충은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신라젠이 지금 이제 다른 바이오의 에너지까지 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오늘 이제 동시 효과에서 좀 상한가 출발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신라젠은 이거 원래 한 2만 원 이상 가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보입니다. 일단 뭐 덜어냈죠. 변수를 좀 덜어냈고 그래서 이제 뭐 백병전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네. 이제 일단 금통이 이제 CPI까지 지났으면 10월에 나올 만한 뭐 어제 이제 저 만기일까지 지났으니까 큰 변수는 이제 상당히 좀 덜어낸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11월 초까지는 조금 이제 약 안도의 반등 이후에 좀 횡보 국면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횡보 국면 안에서는
살벌한 그 머니게임 양상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살벌한 머니게임 양상은 역시 이제 낙폭과대를 좀 보였고 또 성장주의 끝단에 있는 게임주나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받는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변수 노출로 인한 뭐 자율 반등은 뭐 오늘을 비롯해서 한 다음 주 초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언급을 해줬듯이 라이언하트의 상장 철회가 주는 그런 이제 카카오의 반등.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게임주가 약간 편승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로 갈 줄 알았었는데 일단 동시 효과로만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게임주나 인터넷 뭐 이런 업종들의 에너지를 다 좀 끌어모으는 이제 그런 반등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5.55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에 대해서 더 큰 우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분간은 좀 횡보 국면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슨한테 한 방 크게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지간한 펀치로는 KO를 잘 당하지는 않아요. 타이슨이 한 말 있죠. 누구나 처음 맞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말이지만. 네. 네. 쳐 맞아야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네, 제가 맞을 것 같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성장주 끝단인 바이오, 게임 이런 쪽에서 이제 낙폭과도 과대 또 공매도에 이제 하염없는 그런 하락을 좀 보였었던 종목들이 네. 자율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반발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몇몇 종목들한테 조금 집중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집중되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게임주들의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었던 종목들한테 좀 기회를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게임주 대부분 종목들이고요.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뭐 넥슨 게임즈. 그러니까 일단 한 3에서 5% 정도의 짧은 손절 잡으시고 네. 기대 수익률은 한 10% 남짓 한 이런 정도의 자율 반등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그래도 것 같습니다. 선택을 좀 해주시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즈? 뭐 제외하고요. 저는 제외. 네, 저거는 지금 실전 매매에서는 좀 뭐 12% 떠 있는데 뭐 따라가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넥슨 게임즈로 좀 넥슨 게임즈. 네, 말씀드리도록 유창희 하겠습니다. 대표는 아까 셀트리온 하시죠. 네. 자, 이제 개장했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증시 주말 앞둔 또 금요일인데 조금 주말을 편히 보내고 싶은 소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 출발을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호가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은 뭐 강보합 수준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엔화 약세에 연동이 돼서 원화가 지금 끌려가는데 일본 재무성에서 일본 당국은 지금 계속 발언을 조금씩 내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 재무상이 얘기했네요. 외환 어떠한 과도한 움직임에도 적절히 대응. 일본 중앙은행장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개입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본은 개입하면은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개입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 되고 우리 원화가 굳이 이렇게 약한 거는 아마 대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오늘 방향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지켜보도록 하고. 자, 오늘 환율과는 별개로 코스피는 어제 뺀 거 다 그대로 돌려놓고 코스닥도 강한 반등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외국인들 동향이 중요한데 어제 옵션 만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기계적인 매매일 수 있고 공매도의 일부 청산일 수 있습니다만 순매수로 코스피가 잡혔는데 오늘도 일단은 순매수 입질은 조금 들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카카오 순매수가 20억,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앞서 우리 유창희 대표가 얘기하는 셀트리온도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죄송합니다. HMM 낙폭과대로 외국인 순매수가 있는 것 같고 삼성 SDI 외국인 순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탈 금액은 아직 뭐 순매도 25억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바뀔 수 있고 선물 매도를 아마 청산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또 유입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우호적인 수급 환경은 형성되고 있다 정도. 그럼 전체 그림 좀 봐야 되겠죠. 뭐 테마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이 상황들 스튜디오 옮겨서 좀 알아보죠. 정선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빨간 선물이 다행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일단 높은 CPI로 인플레 우려가 짙어졌음에도 간밤 미증시 저가 매수 들어오며 강한 반등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훈풍받아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두 대장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둘 다 출발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운 상승 출발, 하이닉스도 1.48%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세장 속에서 지속
지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뜨거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2% 가까운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1.34% 오름세 견조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2.75%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화학주 역시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네, 출발이 좋습니다. 자동차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역시나 빨간불을 켰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그래도 여전히 1%, 현대차는 방금 1% 넘는 상승으로 네, 탄력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네카오. 어제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출발 강합니다. 네이버는 무려 4% 넘는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카카오 무려 6.34% 올라가며 네, 다소 어떻게 보면 조금의 어제의 하락세를 만회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주였던 게임주도 지금 일제히 반등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한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셀트리온과 함께 2%, 0.74% 견조한 흐름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그 상승 탄력 더 받아 오름세 보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우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고속이 정말 상승 고속 탔습니다. 8% 강세로 보이고 있고요. 평화홀딩스 뒤이어서 6.71% 올라옵니다. 소카 역시 6% 넘는 상승과 카카오가 6% 넘는 상승 올라오며 그동안 이 반대로 하락의 낙폭이 깊었던 종목에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오늘 빨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대형 포장까지 5%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요. 반면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코트렐이 10% 가까운 하락, 알미늄주가 차익 매물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6% 넘는 하락 보이고 SK네트워크스 우선주 뒤이어서 6% 가깝게 내려갑니다. 화천기계, 전흥기업 우선주가 각각 3%에서 4%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일제히 빨갛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대장주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에코프로 0.76%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LNF 역시 1.73%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1% 넘는 상승으로 오늘 바이오주에도 훈풍이 불러오네요. HLB 역시 2% 가까운 상승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특히나 그 라이온 상장 철회 소식으로 11% 가깝게 큰 폭의 상승 보이면서 시간 외에 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의 낙폭 만회하려는 움직임 그룹주 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신라젠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죠. 그 기세에 이어서 무려 장 초반 27%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일으킨 기지개인 만큼 폭이 큽니다. 네, 키네마스터 뒤 이어서 25% 강세 보이고 네오팩트 역시 24%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TS 트릴리온, 아까 정경민 차장님께서 그 모바일 관련된 이슈 모멘텀 체크해 주셨는데 관련주로 네, 샴푸 기업이 올라왔네요. 18% 넘는 강세 보입니다. 뒤이어서 화일약품까지 16%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기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 기업 테라셈이 가장 큰 폭의 하락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연희BNT 22% 하락과 함께 코이즈도 15%대 내림세 보입니다. 이노룰스 신규주로 그동안 시세를 좀 냈는데요. 차익 매물 나오면서 9% 넘게 하락하고 있고 원풍 물산주까지 8% 넘는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흐름 살펴봤는데 시야를 좁혀서 이번 주 마지막 전략 어떤 식으로 또 투자 전략 짜봐야 될지 상황실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받았습니다. 9시 6분 40초 네,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는 2,200개, 하락 종목 수 100개. 오를 때도 다 오르고 떨어질 때도 다 떨어지고 네, 이 뭐 참. 자,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 잘라내고 종목 봅시다. 유창희 대표 오늘 기업 개장에 걸어라. 뭐로 가볼까요? 네,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네, HPSP를 HPSP.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공매도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수급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안 좋으면 하락하는 거고 실적이 좀 엉망이라도 수급이 받쳐주면 오르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어저께 여러 개 좀 보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국계 자금이
대만 증시를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네. 한국계 증시를 좀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그 증시를 매수한다는 게 시장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이제 섹터겠죠. 대만 반도체 쪽은 뭐 매도. 롱숏이라고 하는 전략이 그래서 같이 들 수 있으니까. 그 대만 반도체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쪽은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뭐 아마도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이 그 중국 관련돼서 반도체 규제를 우리나라하고 대만, TSMC도 이제 1년 유예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런 중국 관련된 어떤 그 규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좀 대만 쪽에 대한 기업이 조금 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만은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TSMC 빼고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우리- 비중이 워낙 그렇죠. 절대적이죠. 그렇죠. 거의 TSMC. 절대적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는 타격이 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외국계 자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저께 실적이 TSMC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수준을 비교해 본다라면 최근 2달 동안만 비교해도 TSMC보다 그러니까 TSMC가 삼성전자보다 2배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수급의 변화가 아주 틀린 논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한 일주일, 2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침없이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PSP도 최근에 외국계 자금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그 기술 고도화, 그 생산 미세 공정이라든지 뭐 나노 계속 고도화되면서 HPSP의 어떤 그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장하고 나서 엄밀히 따지면 막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네. 어느 정도 한 2-3달 정도 좀 가격적인 흐름들 잘 보여줬고 뭐 5만 원 초반은 지켜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4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4만 5천 원 이탈한다는 얘기는 상장했을 때 그 저점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단기 목표가 한 6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수준은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 부담, 오버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 HPSP는 저도 조금 파악해 본 바 나올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오버행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만 얘기해 주셨는데 대만 가권 지수의 이제 구성 종목들 보면 TSMC가 3,2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시가총액 2위 기업이 홍하이 프리시전인데 여기가 440억 달러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3위가 미디어텍이 270억 달러. 그러니까 TSMC가 2, 3위보다 한 10배, 그렇죠. 10배가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TSMC가 곧 대만 가권 지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사실 미국이 대만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반도체에 대한 거 좀 그렇죠. 네. 아이고 그래서 TSMC를 좀 누르고 우리 상대적으로 유예를 기간을 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HPSP 미세화 공정 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개장에 걸어라의 기업 들었고 김성훈 이사는 조금 작은 거 하나 좀 주면 안 될까?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작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적당히 작습니다. 네, 바로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 네. 겨울철에 네, 비료로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원래 비료가 4분기가 비수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뭐 빅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CF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비료 회사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의 1위, 2위, 3위 비료 회사들이 다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비료를 공급을 또 하는 중국 역시도 비료 수출을 하반기부터 확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비료 재고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기 실적을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4분기에 항상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게 비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남해화학의 어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도에 이후에 영업이익을 300억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데 올해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무려 721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4분기가 비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가정한다라면 영업이 최소 1,200억에서 1,300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런데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네.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성장성과 전 세계 비료 재고량의 어떤 그런 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현재 가격은 전혀 부담 없이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고 굵게 얘기해 주셨네. 남해화. 가격 전략은 네, 뭐 지금 현재 9,2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무리 없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좀 더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전고점이 17,000원까지 놓고 보시고 손절 라인은 명확합니다. 얼마 전에 찍었던 50주 신저가 약 8,000선을 깬다라면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의 기업은 남해화학 들어봤습니다. 자, 한 10분여 지났는데 외국인 수급은 전체 합산은 아직은 순매도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순으로 순매수가 쭉 들어와 있어요. SK하이닉스 250억 순매수는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재료들이 무엇이 있고 또 기업과 어떤 매칭이 되는지 스튜디오 또 옮겨보도록 하죠. 정서환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13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시장인데요. 과연 또 어떤 테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 버튼 강하게 클릭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면 P2E, 자율주행, 바이오, 이 원료 의약품도 강하게 올라오고요. 반도체 장비주, 2차 전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입니다. 이 반면 CCTV, LCD 쪽은 다소 밀리는 모습, 또 디지털 화폐는 반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는 쪽은 바로 P2입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 게임 위원장이 P2E 게임 허용 문제 해결 방법 찾아보겠다라는 어떤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 게임주들 강한 반등 보이면서 위메이드 맥스가 우위 종목으로 14% 넘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개별 이슈도 있었죠. 이 자회사 상장 철회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 본장에서까지 9% 넘는 연속선까지 보입니다. 뒤이어서 미투원도 9%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그룹주 일제히 상승 나옵니다. 7.43% 오름세, 룽투 코리아, M게임도 뒤이어서 5%대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까지 지금 5%대까지 큰 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P2E와 관련돼서요. 메타버스 가상화폐 쪽도 엮이면서 함께 올라옵니다. 한번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지금 시세가 평균 7%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관련주들 엮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을 조금 더 볼게요. 아무래도 P2E로 함께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종목이 겹칩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짙습니다. 다시금 없어졌고 아까 밀렸던 LCD가 지금 7%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갑자기 이 섹터를 상승불 켜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LI가 9% 넘게 상승하면서 섹터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ELP가 8.53%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로체 시스템즈, K&W6까지 8%, 6% 상승. 아바코도 뒤이어서 5% 상승 보이고 있고요. 어제장 강했던 SKC도 지금 4% 넘는 상승으로 어제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섹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모멘텀도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가 비슷한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평균 8% 넘는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카 강합니다. 13%대까지 탄력 더욱 키워냈고요. 뒤이어서 프로2000. 프로2000은 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이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상황실에서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이 같은 소식이 10% 넘는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모트렉스도 7% 넘는 상승 보입니다. 파이버 프로, 유니트론텍 각각 5%대 강세와 함께 아이윈 플러스도 5%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섹터로 넘어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슷합니다. P2E 가상화폐, 2차 전지, 리튬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가 강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원료 의약품입니다. 7% 넘는 시세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 섹터를 견인해주고 있을지 보니까요. 화일 약품이 우위 종목으로 20%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미노 로직스 뒤이어서 3.81%, 하이펙탑 역시 3% 올라오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관련된 바이오로직스 관련 종목들이 3%대의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또 상승불 켜내면서 테마주까지 변동성이 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세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지 상황실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받아서 이어가면은 눈에 띄는 분야는 디지털 음원 관련,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쪽도 좀 있고 메타버스, 가상화폐, 광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자, 일단 아침에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출시를 발표했고, 국내 관련 기업들 영향을 좀 받는데, 일단 광고 업체들 좀 봤거든요. 네. 오늘 음원 업체하고 이런 쪽도 연관성이 이렇게 다 맞닿아 있는지, 컨텐츠를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시장이 다 오르긴 합니다만은 엔터주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섹터 좀 오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광고 요금제가 그러니까 광고 서비스가 적용된 요금제가 출시가 되고 이게 상당히 싸게 설정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형태죠? 광고를 시청하면서 요금은 내려가는 이런 형태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넷플릭스에 19,000원인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다달이 나왔는데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네, 제가 19,0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6,900원인가? 한테 7,0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월 내는 건 7,000원인데 똑같은 서비스를 하지만 1시간짜리, 한 2시간짜리 정도 같아요. 1시간 네. 반 정도 영화를 봤을 때 한 10분 정도 광고를 본다고 해요. 중간 광고. 10분이나? 네. 좀 긴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케이블 TV로 드라마 같은 거 본다고 해도 중간 광고로 해서 한 2, 3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 채널 돌아가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돈 내고 보는 거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넷플릭스가 이런 서비스 출시를 하게 됐을 때 특히 넷플릭스가 이 광고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주목을 하는 게 타겟 광고가 된다는 네. 시청자층에 맞춰가지고 네. 그것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스 미디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잉크로스 같은 경우도 네네.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 좀 더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은 가입자가 좀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모든 넷플릭스에 있는 제품들이 다 넷플릭스 소유가 아니에요. 네. 중간에 컨텐츠를 보여주면은 또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방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컨텐츠 업체들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쇼박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 반등은 좀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엔터주들도 나쁘지 않다. 네. SM,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SM도 일단은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부분 업종과 종목의 기업들이 반등 내지는 상승 어떤 표현이 됐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이제 주말 또 경유해 봐야 되는데 일단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또 뭔가 이벤트를 쏘아 올렸고 연관 지어서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미디어 광고 쪽 얘기들이 좀 계속 오가니까 주가도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네. 김성원 이사도 좀 아시죠 이쪽? 네, 참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2015년도에 정말 많이 예전 다른 방송에서 우리가 그죠?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이 11월 4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요금제가 5,5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11월 4일 근처까지 갔을 때는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너무 좀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그 전쯤에 주가가 좀 올랐다 싶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어떤 그런 전략도 좀 빠르게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4일이요? 네. 많이 남았는데? 네, 아직 좀 남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미리 땡겨서 알겠습니다. 올라가니까요. 자, 오늘 또 하나 분야가 이제 가상화폐 쪽 얘기들이 조심스럽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어제 이제 CPI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정점을 좀 지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속도가 좀 누그러지지 않겠나. 그러면 어느 쪽 가상화폐가 이제 반등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또 하고
조금 사고의 확장성을 띠자면은 CBDC라고 하는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죠. 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네, 가상화폐. 일단은 결국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 세계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자산 시장이.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CPI가 발표되자마자 2년물 국채 금리가 4.5%가 또 튀어버렸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인사들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터미널 8라고 하죠. 최종 금리를 다 4.5에서 4.75 정도로 일단은 가둬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생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바로 뭐 V자로 튀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무리겠지만 일단 저점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리플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CBDC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또 유동성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점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연계를 해서 게임의 어떤 그런 흐름까지 보게 된다면은 최근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50주 신저가를 찍고 나서 뭐 속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게임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시장과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이제 동시에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뭐 붉은 사막 그리고 도깨비 같은 경우도 이미 2023년에는 이제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주 물론 내년부터는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게임 다시 조금 바꿔봤는데 늘 하던 이제 퍼즐 게임 뭐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누가 웃었어요. 근데 이제 퍼즐 게임만 하다가 이제 조금 전략 시뮬레이션인가요? 좀비도 나오고 막 하는데 게임 개발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외국사 같아요. 근데 그래픽이 상당히 디테일이 강하더라고요. 몰입도도 좋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현금 과금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경계를 하지만 게임 시장도 그냥 멈춰 있지는 않구나. 항상 움직이는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챠 게임, 확률 게임 아이템을 뽑아서 네. NC소프트 리니지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콘솔 게임으로 나아가는 아마 원년이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적인 분야에 대해서 선택적인 기업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는 아까 미디어 컨텐츠 쪽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은 뭐 전 여전히 계속해서 뭐 나스미디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제 앞에 엔터테인먼트도 뭐 꼭 넷플릭스랑 꼭 구분하지 않고도 좀 주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와 게임 쪽을 네. 연계한다면은 게임 쪽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2023년 신작 기대감은 없지만 펄어비스를 차라리 펄어비스?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좀 더 단기 모멘텀을 보신다면 네오이즈 정도. 네오이즈? 네. 두 개나? 그러면 네오이즈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이즈로 바꾼답니다. 네. 네, 화면에서 펄어비스에서 네오이즈로. 네, 실시간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손 들고. 게임하면 또 전 W 게임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블 게임즈. 왜냐면 이런 W 게임즈는 이제 소셜 카지노? 소셜 카지노 쪽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작품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적다라는 것이죠. 네. 안정적인 매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 모멘텀은 다른 것보다 못하겠지만 지금은 성장 모멘텀보다 실적 모멘텀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계장에 걸어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